안녕하세요. 저는 K-에듀파인 교통회계 수익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술지원팀의 이임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K-에듀파인 교통회계 수익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시스템 개요에서부터 수익관리 업무를 위한 시스템 사용 방법, 가상계좌 서비스, 스마트 고지, FAQ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규칙에서는 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의 재무회계 업무 처리는 전자정보 처리 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K-에듀파인 교통회계 수익관리 시스템은 세액 과목의 징수, 수납 및 반환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징수관리, 수납일계관리, 장부보고서 관리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기준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행위나 거래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걸 말하는데, 반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현금주의 회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익관리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관리 업무는 크게 징수관리, 금고내역관리, 수납내역관리, 수납현황관리, 장부보고서 관리로 나뉘어져 관리됩니다. 단계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징수관리는 징수결의, 조정결의, 과납금 반환결의, 경정결의, 불납결손결의, 이월결의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금고내역관리는 금고자료, 금고수입 월계표, 금고수납 수입 일계표를 조회합니다. 수납내역관리는 수납처리, 일계등록, 수입 일계표를 관리하며 세입 월마감을 처리합니다. 수납현황관리는 기관별, 사업부서별 징수 수납현황을 조회하고, 장부 보고서 관리는 징수 내역과 수납 내역을 징수부, 징수보고서, 세입징수액 계산서 등으로 관리 및 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수익관리 업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담당자가 결의 요구를 작성하고 징수관이 결의 요구권을 접수하고 결제 요청을 합니다. 징수 결의가 완료되면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징수 결의 고지서 대상 여부가 예일 경우에는 고지서 출력 및 스마트 고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납부 고지를 받은 납부 대상자는 교육 근거에 납부 처리를 해야 하고, 징수관은 납부된 금고 수납 내역을 대상으로 징수 결의의 수납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납 처리가 완료되면 수납 처리 건별로 일개를 등록하고 일자별 수입 일개표 관리 및 결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징수관은 관련 조항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서 징수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보고서 메뉴에서 월별 징수보고서를 관리하고, 결제 요청을 하신 후에 세입 월마감 메뉴에서 월별 세입 마감 처리를 합니다. 분기 세입 징수액 계산서 메뉴에서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처리 흐름도입니다. 수입 관리의 업무는 크게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징수행위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 결정 기준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의 작성을 통해 징수를 결정합니다. 징수관은 징수 결정을 하셨더라도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 및 계산의 착오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 결의를 통해 그 증가액 또는 감소액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변경할 수 있고, 징수
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과목 경정을 통해서 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징수관이 징수 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 금액, 납입 장소, 회계 연도 및 그 밖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납입 고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납입 고지서에 따른 납입의 고지까지가 징수행위에 해당하고요. 다음은 수납행위입니다. 수익금 출납원이 납입 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세입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징수관에게 수납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수납 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수납이 완료되면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한 후 금융기관에 예치합니다. 그런데 납입기관이 경과하여도 세입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자에 대해서는 납입 독촉장을 납입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 발행해야만 하고 이후 수납이 완료되면 다시 수입일계표 작성부터 징수부 금융기관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 결정을 받았다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 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해서 결손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납 결손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징수 결정액에 이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실제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수익 관리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관리 업무는 크게 징수 관리, 금고 내역 관리, 수납 내역 관리, 수납 현황 관리, 장부 보고서 관리로 나뉘어져 관리됩니다. 먼저 징수 관리입니다. 징수 관리에서는 결의 요구에서부터 징수 결의, 조정 결의, 과납금 반환 결의, 수익금 경정 결의, 과납금 반환 경정 결의, 불납 결손 결의, 이월 결의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먼저 결의 요구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해당 화면에서 결의 요구 목록 및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신규 결의 요구를 작성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규 결의 요구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결의 요구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면 먼저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예산 내역을 추가하신 후 그리고 납부자 정보까지 추가하셔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징수 결의입니다. 징수관이 해당 화면에서 결의 요구권을 접수하고 신규 징수 결의를 작성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요구 접수 대상권을 선택하신 후에 요구 접수 버튼을 클릭하여 결의 요구권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요구 접수권을 선택하신 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규 징수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징수 결의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먼저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예산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산 내역 추가 팝업 창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왼쪽에서 세입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세입 과목별 원가 통계 비목이 조회가 되는데 해당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내역이 추가가 되는데 예산 내역이 추가되면 부가세 적용 여부, 고지서 대상 여부를 선택합니다. 예산 내역 추가가 완료되면 거래처를 조회하여 납부자 정보를 추가하고 작성된 결의를 저장합니다. 납부자 정보를 추가하는 절차는 먼저 납부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래처 검색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해당 거래처를 조회하시고 거래처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를 선택하시고
아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목록으로 추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납부자 정보가 추가가 되는데요. 납부자 정보가 추가가 되면 공고가액을 입력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징수결의 작성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수익관리에서 진행되는 결제는 간편결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 확정 일자를 미입력하시게 되면 결제 완료 일자가 결의 일자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가상계좌 약정 등록이 완료된 시도의 경우 가상계좌 발급 선택 항목이 보여지고 선택하여 저장하시게 되면 가상계좌가 발급이 됩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고지 이용 기간 등록이 완료된 시도의 경우 스마트 고지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납부자가 세입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납 처리 후 납부 이력을 조회합니다. 수납 처리가 완료되면 이렇게 납부 일자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납부 일자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납부 이력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징수결의 결제가 완료되어야만 수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결의입니다. 징수결의액 조정을 위해서 조정결의를 작성합니다. 먼저 대상 징수결의권을 선택을 하시고 결의 유형을 조정결의로 선택을 하신 후에 작성 버튼을 누르시면 조정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정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면 우선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증액 혹은 감액 등의 조정 구분을 선택을 하신 후에 조정 금액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과호납금 반환 결의입니다. 수익금 반환 처리를 위해 과호납금 반환 결의를 작성합니다. 우선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하시고 결의 유형을 과호납 반환 결의로 선택하신 후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호납금 반환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과호납금 반환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면 우선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감액 여부를 선택하신 후에 반환 대상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호납 반환 결의 결제가 완료되면 과호납금 반환 이체 요구권에 대한 반환 처리 및 반환 명령 확정 처리를 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대상권을 선택하신 후에 반환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환 접수 후 반환 명령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반환 명령서 출력 후 은행 영업장에 방문하여 반환 처리를 합니다. 반환 처리가 완료되면 반환 명령 확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환 명령 확정 처리를 완료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금고 반환 기능으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기를 통한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계좌 검증 결과가 정상인 것만 이 금고 반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반환 명령 확정 시 해당 과호납금 반환건에 대한 수납 일개 자료가 생성됩니다. 수입 일개표 결제 및 세입 월마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일자로는 반환 명령 확정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수익금 경정 결의입니다. 수익금 경정 처리를 위해 수익금 경정 결의를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하시고 결의 유형을 경정 결의로 선택하신 후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수익금 경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수납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수익금 경정 결의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익금 경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면 우선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가맹 여부를 선택하신 후에 경정할 예산 내역을 추가하시고 경정 결의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익금 경정 결의 결제가 완료되면 경정 후 세입목으로 신규 징수 결의가 생성됩니다. 경정 전은 사용료 수입이었는데 경정 후는 수수료 수입으로 이제 징수 결의가 생성이 되었죠. 그리고 신규 생성된 경정 후 징수 결의를 포함하여 결제가 처리되고 해당 경정에 대한 수납 일개 자료가 생성됩니다. 수익금 경정 결의 결제가 완료되면 수익금 경정 결의권에 대한 금고 경정 요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경정 결의 관리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대상권을 선택하신 후에 경정 접수를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경정 요구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경정 요구서를 출력 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고 경정 요구를 처리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이 금고 경정 요구 기능으로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연계를 통한 경정 요구가 가능한데 수익금 전액 경정인 경우에만 이 금고 경정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후납금 반환 경정 결의입니다. 과후납금 반환 경정 처리를 위해 과후납금 반환 경정 결의를 작성합니다. 결의 관리 화면에서 대상 과후납금 반환 결의를 선택하시고 결의 유형을 과후납 반환 경정 결의로 선택하신 후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후납금 반환 경정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과후납금 반환 경정 결의 화면으로 전환되면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의 내역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후납금 반환 결의 내역 조회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이 팝업창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과납금 결의 내역을 선택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후에 결제 요청을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 결의입니다. 불납 결손 처리를 위해 불납 결손 결의를 작성합니다. 먼저 대상 결의 징수 결의를 선택을 하시고 결의 유형을 불납 결손 결의로 선택하신 후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불납 결손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불납 결손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되면 결의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불납 결손 결의액을 입력하신 후 불납 결손 사유를 반드시 선택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신 후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월 결의입니다. 미수납 징수 결의를 다음 회계연도로 2월 처리하기 위해 2월 결의를 작성합니다. 대상 징수 결의를 선택을 하시고 결의 유형을 2월 결의로 선택하신 후에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2월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2월 결의 작성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2월 사유를 선택을 하신 후에 저장하시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월 대상 결의건이 많을 경우에는 2월 결의 일괄 작성을 통해 일괄적으로 2월 결의가 가능합니다. 대상 징수건들을 선택하시고 2월 결의 일괄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2월 결의 일괄 작성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팝업창에서 2월 사유를 선택을 하시고요.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저장하시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대상 여부가 예인 결의건은
일괄 결제 요청해서 제외됩니다. 해당 고지건의 경우에는 각 결의별 고지 관련 정보 입력 후 결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금고 내역 관리입니다. 금고 내역 관리는 금고 자료 관리, 금고 수입 일개표 관리, 금고 수입 월계표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금고 자료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금고은행으로부터 연계받은 금고 수납 내역을 관리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 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금고 수납 내역을 선택하신 후에 금고 수납 내역을 삭제하시고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고 자료 업로드 팝업 창이 뜨는데 첨부 파일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금고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저장을 버튼을 클릭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당일 금고 납부가 완료된 내역은 이길 오전 8시 30분에 K-에듀파일로 자동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금고 수납 내역 파일 업로드 시 이길 자동 연계로 인한 중복 발생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금고 수입 일개표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금고은행으로부터 연계받은 금고 수납 일개표를 조회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고 수납 일개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 수입 월계표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금고은행으로부터 연계받은 금고 세입 월계표를 조회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금고 세입 월계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 내역 관리입니다. 수납 내역 관리에서는 수납 처리 관리, 일개 관리, 수입 일개표 관리, 세입 월마감을 관리합니다. 먼저 수납 처리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금고 수납 내역을 대상 징수 결의에 수납 처리합니다. 우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금고 수납 내역을 선택하신 후에 수납 처리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수납 처리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참고사항으로 금고 수납 내역 연계 시 징수번호, 납부자 순번 등의 결의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납 처리가 됩니다. 대상 징수결의 수납건들이 다수인 경우 일괄 수납 처리를 통해 금고 수납 내역을 대상 징수결의에 일괄 수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 수납 처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괄 수납 내역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일치 항목을 선택하시고 수납 대상 건들을 선택하신 후에 수납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일개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일개 내역을 관리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왼쪽에 세입 과목 목록에서 예상 과목을 선택을 하신 후에 과목별 일개 목록에서 일개 내역을 선택하면 행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일개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일개 등록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수납 내역을 선택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팝업 창이 닫힌 후에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수납 처리 시 해당 건에 대한 일개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수입 일개표 관리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수입 일개표를 관리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일개 일자를 선택하신 후에 수입 일개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입 일개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런 다음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입일계표 결제 시 해당 일자의 일개 내역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세입 월 마감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월별 징수 금액 및 수납 금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마감 처리를 합니다. 해당 화면의 마감 관리 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감 연월을 선택하신 후에 사전 마감 버튼을 클릭하고 마감 버튼을 통해 마감하신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마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신규 결의 작성 불가합니다. 단 이미 진행 중인 결제 요청권은 허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대한 신규 결의 작성 및 수납 처리, 수입 일계표의 결제 요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제출은 예상 결산 관리에서 접수 및 결산 마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학교 탭에서는 학교에서 제출한 월별 마감 내역을 접수합니다. 학교 탭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학교명을 선택을 하신 후에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학교의 월별 수납금액과 본청, 지원청에서 조회하는 수납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월마감 내역 제출 시 차액 발생 사유를 입력하여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수납 현황 관리입니다. 수납 현황 관리는 기간별 징수 수납 현황, 사업 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 기간별 징수 변경 내역, 기간별 차액 현황, 기간별 미수납 현황으로 관리되어집니다. 먼저 기관별 징수 수납 현황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기관별 징수 수납 현황을 조회합니다. 먼저 해당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상세 정보를 클릭하신 후 파일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간별 징수 수납 현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사업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을 조회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 정보를 클릭하신 후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부서별 징수 수납 현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징수 변경 내역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기관별 징수 변경 내역을 조회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관별 징수 변경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차액 현황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기관별 차액 현황을 조회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관별 차액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미수납 현황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기관별 미수납 현황을 조회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관별 미수납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부 보고서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수관은 관련 조약에 따라 매월 말일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징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해당 메뉴를 통해서 장부 보고서 관리를 합니다. 먼저 징수부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징수부를 조회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징수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총괄부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징수총괄부를 조회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징수총괄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호납금 반환 내역서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과호납금 반환 내역서를 조회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과후납금 반환 내역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일개표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세입 세출 일개표를 조회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세입 세출 일개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보고서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월별 징수보고서를 조회하고 결제를 요청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해당문을 선택하신 후에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세입 징수액 계산서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를 조회하고 계산 증명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세부 자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분기별 세입 징수액 계산서 집계 시 반영되는 결의 내역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 정보 관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고 정보 관리 팝업 창이 뜨는데 수정 사항이 발생하면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감사원 보고 자료인 계산 증명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음은 연간 세입 징수액 보고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연간 세입 징수액 보고서를 조회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간 세입 징수액 보고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납 결손액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불납 결손액 보고서를 조회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불납 결손액 보고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징수 수납 처리 장부 보고서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가상계좌 서비스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 개요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재무회계에서 수납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가상계좌 거래 업무에 따른 거래 현황 및 집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업무 절차를 보면 먼저 시도교육청과 금고은행 간에 가상계좌 약정을 체결하고 가상계좌 약정 정보 등록 및 가상계좌를 생성을 합니다. 가상계좌 생성까지 완료가 되면 고지서 대상의 징수결의 작성 및 납부 고지 시 가상계좌가 자동 발급됩니다. 납부자가 고지받은 가상계좌로 세입금을 납부하면 가상계좌 모계좌에 입금된 세입금을 교특 수익계좌로 이체 요청을 한 후 제공받은 금고수납 내용으로 대상 징수결의에 수납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 약정 등록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가상계좌 약정 정보를 등록하고 가상계좌를 생성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신 후 약정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첨부 파일 추가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제를 진행하신 후 계좌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를 생성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약정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가상계좌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계좌 생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상계좌 발급입니다. 약정 등록 및 계좌 생성 완료 후 고지서 대상 징수결의 작성 시 가상계좌가 자동 발급됩니다. 먼저 고지서 대상 여부를 선택하시고 가상계좌 발급을 체크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상계좌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고지정보 변경 시 가상계좌 번호는 재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입금 및 이체가 완료되거나 납부기한 경과 시 해당 가상계좌는 초기화가 됩니다. 가상계좌를 재발급하실 때는
예를 들어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되었을 때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주시고 반드시 고지 정보 저장을 눌러주셔야 가상 계좌 번호가 재발급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상계좌 거래 현황 조회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징수결의 번호별로 가상계좌의 거래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상계좌 거래 현황을 조회하신 후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래 현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입니다. 스마트 고지는 스마트 고지 개요, 스마트 고지 신청, 거래처 등록, 스마트 고지 전송, 스마트 고지 열람 현황 조회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고지 개요입니다. 스마트 고지는 전자고지서 전송 수단으로 납부자에게 모바일 고지서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기간 신청 및 스마트 고지 전송, 열람 현황 조회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필수 사항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스마트 고지 이용기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서 전송 대상 납부자의 스마트 고지 정보 동의 여부 체크 및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설정, 개인정보 관리에서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납부자가 온라인뱅크 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업무 절차입니다. 먼저 시도교육청과 농협은행 간 스마트 고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고지 이용 기간 정보 등록 및 전송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거래처를 등록을 하셔야만 합니다. 거래처 등록 시 거래처의 스마트 고지 정보 제공 동의 여부 체크 및 이동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거래처 등록이 완료되면 고지서 대상 징수결의 작성 및 스마트 고지 전송을 합니다. 스마트 고지 전송 내용 및 열람 현황을 조회합니다. 먼저 스마트 고지 신청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스마트 고지 이용기간 정보를 등록하고 전송합니다.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신 후 신청 기간 정보를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 저장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신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오프라인으로 농협은행과 계약이 완료되어야 스마트 고지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고지 신청은 본청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래처 등록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스마트 고지 전송 대상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먼저 거래처 구분을 선택을 하시고 신규 버튼을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스마트 고지는 거래처 구분 중 개인, 개인사업자, 직원만 가능합니다. 직원 거래처는 나이스 시스템에서 연계되는 정보이며 K-에듀파인에서는 신규 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 선택이 완료되면 거래처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제공 수집 동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의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참고로 스마트 고지 제공 동의 여부 선택 및 이동 전화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명의, 이동 전화번호 명의자 실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마트 고지 전송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수집 동의서 양식을 다운받아 서면으로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 전송입니다. 약정 등록 및 계좌 생성이 완료되면 고지서 대상 징수 결의 작성 시 가상 계좌가 자동 발급됩니다. 결의 관리 화면에서 고지서 대상 여부를 선택을 하시고 가상 계좌 발급 여부를 체크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저장이 완료되면 결제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스마트 고지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확인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확인 팝업 창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고지 정보 납부 기한 같은 고지 정보를 변경할 경우에는 가상 계좌 번호는 역시 재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 계좌 입금 및 이체가 완료되거나 납부 기한 경과 시 해당 가상 계좌는 초기화가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고지 열람 현황 조회입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스마트 고지 열람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납부자가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 열람을 한 경우 열람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스마트 고지 열람 현황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AQ입니다. 징수결의 납부자를 변경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분할 납부 고지서 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징수 결의를 결제 취소하는 방법, 그리고 결제 시 간편 결제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제 완료된 징수 결의의 납부자를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자주 올라오는데 조정 결의를 통해서 납부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정 결의 작성 시에 조정 구분을 금액이 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감액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변경할 납부자를 신규 납부자로 추가해서 공급가액을 기존 징수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존 납부자의 공급가액을 전액을 감액을 해서 해주시면 납부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 고지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부분은 너무 간단한데요. 해당 결의 관리 화면에서 해당 결의를 조회하신 후에 분할 납부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고지서를 출력을 해주시면 해당 금액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징수결의 결제 취소 방법입니다. 이제 징수 결의를 하시고 나서 결제 취소를 하실 때 수납 처리 내역이 존재합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이제 결제 취소가 안 된다는 질의가 많으세요. 이제 수납 처리 내역이 존재하면 결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납 취소 후 결제 취소가 가능한데요. 먼저 수납 취소를 하려면 재무회계 수익관리, 수납 내역 관리, 일개 관리 메뉴에서 일개 목록에서 해당 건을 삭제를 해주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일개 목록에서 해당 건을 먼저 삭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납 처리 관리 메뉴에서 수납 처리 대상 건을 선택을 하셔서 수납 취소를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순서로 보면 먼저 일개 관리에서 일개 목록에서 해당 건을 삭제를 하시고 그다음 수납 취소를 하신 후에 징수결의 결제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관리에서 결제 요청 시 과제 카드를 입력하면 본문 내용 및 공개 여부를 업무 담당자가 수정할 수 없이 바로 결제가 요청돼서 당황하셔서 질의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익관리에는 간편결제가 적용되어져 있으며 권한이 있는 담당자에 한해서 서비스 공통, 코드 관리, 결제 코드 관리, 간편 결제 관리 메뉴에서 간편 결제 설정 관리를 통해 결제 유형별 대국민 공개 여부, 열람
공개 제한 사유, 열람 범위, 열람 제한 기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은 시도 전체 수익 관리 업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변경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K-에듀파인 교통회계 수익 관리 사용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